안녕하세요. 생후 50일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저는 원래 아기를 갖고 싶지 않았고 딩크 부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 만에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제가 승진 연차였는데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에서 밀리게 됩니다. 임신 때문에 기다렸던 승진이 물 건너가고 회사에서 참여하고 싶었던 프로젝트에서도 빠지게 됐습니다. 제 인생이 원하지도 않던 아이 때문에 모두 바뀌어 버린 것 같습니다. 아기는 하루 종일 울고 잠도 자지 않습니다. 육아가 처음이다 보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댁과 친정은 먼 곳에 있어서 도움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빽빽 울어대는 아기를 달래다 지쳐 저도 옆에서 펑펑 울 때가 많습니다. 아기 낳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앞으로 이 아이를 키워갈 날들이 벅차고 두렵습니다. 이런 제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전문 강사 전엘리입니다. 오늘 청취자분의 사연은 출산을 해본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새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많이 공감 가는 사연이었어요. 네, 저도 9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사연을 주신 청취자분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 강의를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전 세계 소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황당한 사건 사고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뉴스를 보다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화를 내고 뭘 던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스크를 좀 써주세요 이런 말에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뜨거운 것을 부어버린다거나 상대를 폭행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죠. 또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고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들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너무 쉽게 받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요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네가 뭔데 나에게 명령을 해? 너 나 사실 무시하는 거지? 네가 어떻게 날 무시해?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위협이 될 만한 것을 던지는 겁니다. 이분들은 어딜 가서도 그런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언제나 누군가에게 공격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공격받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살지는 않으니까요. 자신이 공격받을 것이라는 피해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 오히려 그 피해의식 속에 매몰되어 가해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만드는 자신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나쁜 생각이 내 안에 존재하여 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가해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저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2번째 직장으로 이직하였을 때였습니다. 그 회사에서 저를 가르쳐줘야 했던 사수가 있었는데요. 본부장한테 항상 혼나고 당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출근해서 인사를 해도 본인 기분 좋을 때나 인사를 받아주고 상사한테 혼나고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괜히 저를 크게 혼내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를 사무실 가운데 세워놓고 큰 소리로 나무라면서 상사에게 받은 화풀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직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이직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짧은 기간에 이직을 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력에 좋지 않거든요. 어거지로 버티면서 회사를 다니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던 날들이었는데 그 기간에 친구들을 만나면 상사 욕만 하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친구들이 들어주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며 회사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불행해진다고요. 그때 제가 친구한테 서운한 것보다 정신이 번쩍 차려지면서 미안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저를 만나는 시간이 재미있고 추억을 얘기하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저는 거기서 제 한탄만 하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피해가 너무 크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피해의식이 나를 지배하면서 다른 사고를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회사에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과 팀이 분리되면서 회사 생활은 나아졌지만 그때 친구들이 저를 만났던 기억이 불편하고 암울했던 기억으로 남아버렸을까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시간을 내어서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의 아픔에 매몰되어 그 자리를 망친 가해자가 되었던 것이죠. 네, 강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내 아픔에 매몰되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아픔에 사로잡힌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되고 정신적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부부들 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부부들이 있는데요. 의심이 심해지면 배우자를 의심하는 부정망상인 의처증, 의부증에 걸리게 됩니다. 물론 배우자가 정말 바람을 피워서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지만 바람을 피웠다는 근거도 없는데 배우자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혼 전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였거나 만났던 연인이 바람을 피웠거나 아니면 자신이 배우자보다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여 배우자가 다른 잘난 사람에게 눈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배우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신의 아픔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행동이 다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뇌병변 장애로 잘 걷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 아내는 남편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남편을 도와주며 사는 소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순진해서 자신 같은 남자에게 시집을 왔고 다른 잘난 남자를 만나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남편은 외출했다 돌아온 아내를 때리며 누굴 만났는지 캐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약을 발라주었지요. 이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처지와 상처에 매몰되어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행복할 수 있었던 이 부부는 남자의 생각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자신의 우울감에 매몰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부였는데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적이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다른 희망적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고 있는 링컨은
우울증 환자도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링컨은 어린 시절 사랑하는 어머니와 누이를 잃었고 청년이 되어서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50세가 될 때까지 2번의 파산, 9번의 선거에서 낙선을 겪기도 했습니다. 링컨은 신경쇠약증과 중증 우울증으로 평생 시달렸고 자살을 염려한 친구들이 그를 감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큰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대통령으로서 링컨이 느꼈을 부담감은 보통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만약 링컨이 이런 부담감 속에서 인생의 고난과 절망에만 집중했다면 희대의 선동적 정치인이 되거나 자살로 인생이 마무리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링컨은 불행으로 끌고 가는 생각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링컨은 우울감이 자신을 두려움으로 끌고 갈 때마다 신앙심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링컨은 하루 종일 성경책을 끼고 기도를 하며 살았고요.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먼저 기도를 통해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죠. 내 온몸을 휘감고 있는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우울감에 집중해버리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변화를 많이 겪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큰데요. 승희 씨는 출산 후에 산후우울증 없으셨나요? 네, 저는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울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출산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하게 아니지만 한 번씩은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산후우울증으로 자신이 낳은 아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얼마 전 산후우울증을 앓다가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30대 여성의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난임이었던 부부의 시험관 시술로 얻은 아기였다고 합니다. 시험관 시술로 정말 어렵게 얻은 아기를 그렇게 했다고요? 네. 그런데 이 아기의 엄마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자 장애가 생길 것을 염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기가 계속 우니까 자기가 잘못 돌봐서 그렇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러다 남편이 잠든 사이에 아기를 낳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만 아기의 목숨을 끊었고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네요. 네. 저도 출산을 하고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이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며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엄마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자신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생각을 받아줘 버렸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가 아플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데 악한 생각이 이 엄마를 절망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저는 작년 말에 아기를 낳았는데요. 저희 아들은 출생 시에 심장벽에 구멍이 있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많이 있는 병이라고 해요. 걱정이 정말 많으셨겠어요. 네. 저도 처음 아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병원에서 아기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꺼내 구멍을 맞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작은 아기의 가슴에 칼을 대야 한다니. 내가 임신했을 때 뭘 잘못해서 그런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웠는데 저희 아기 소식을 알게 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요.
저희 부부도 산후조리원에서 안 좋은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하며 아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저는 아기를 케어하기 위해 몸을 빨리 회복하려고 밥도 열심히 챙겨 먹으며 몸조리를 했어요. 그때 느꼈던 것이 나쁜 생각을 하면 한없이 절망밖에 안 오는구나. 나쁜 생각이 나의 몸을 지배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에서 나와서 집에 갔는데 아기가 너무 많이 울고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때 저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데 아기를 낳지 말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출산을 한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다 존경스럽습니다. 체력은 안 되지, 잠도 잘 못 자지, 아기는 자꾸 울지. 그런데 집에 아기랑 나 단 둘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고 공허하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앞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그리고 임신 후 붙은 살은 빠지지도 않고 거울 속 제가 얼마나 못생겨 보이든지. 그리고 육아휴직 중인 회사에 복직을 하면 내가 다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오만 가지 안 좋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네, 이해가 가네요. 저도 그맘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특히 혼자 아이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생각을 잘 극복하셨나요? 네, 저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아기 낳아서 잘 키우는데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뚱뚱하면 어때? 나중에 일 다니면서 빼면 되지 뭐. 그리고 육아해주겠던 엄마들 일만 잘하더라. 나도 할 수 있어.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하자. 라고 그 생각을 분별하여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교회도 가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주말에 체력이 안 되지만 남편이랑 외출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제가 우울감을 떨치도록 많이 애써주었는데요. 제가 봐도 뚱뚱한데 매일 저를 예쁘다고 해주고 아기와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9개월인데 많이 울지도 않고 제가 오라고 하면 뻘뻘뻘뻘 귀여우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검사했는데 심장병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와, 정말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기 엄마도 두려운 생각이 찾아왔을 때 그 생각이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떨쳐내버렸다면 그런 파국까지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청취자분의 사연도 산후에 밀려오는 불안감과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는 내용이었죠. 산후의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급격한 감정 변화를 느끼게 되어 심각한 산후 우울증이 될 수 있어 주의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제가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 중에 2마리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언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는 분노, 시기,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심, 우월감, 그리고 네 잘한다.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그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동정, 아량, 진실, 연민, 그리고 신념이란다. 이 2마리 늑대는 우리 마음속에서 늘 싸움을 하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죠.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오늘 사연을 주신 청취자분도 절망으로 이끄는 불행한 생각에 먹이를 주지 마시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뭐해?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 먹이를 주었던 선한 늑대가 이겨서 점점 기분 좋은 날이 하루 이틀 늘어날 것입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